자, 이제 우리 경제론 그 수요 공급 다 했고요. 127페이지 보시면 경기 변동 나오죠? 네, 이제 경기 변동 보겠습니다. 네,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나옵니다. 네.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127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이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그러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저 예전에는 내가 물건 살 때 1,000원짜리 이 칠판 지우개를 1,000원에 샀어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주면 되죠. 자, 물가 이게 2,000원으로 올랐어. 물가가 올랐죠. 그럼 1,000원짜리 몇 개 줘야 돼? 2개 줘야 되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상승하네요. 그러면 물가의 방향과 화폐 가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 물가와 화폐 가치는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 자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낫죠? 이걸 인플레이션 했지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네.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밑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있습니까? 네. 우리 보충학습이에요. 네.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물가가 언제 오르냐면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올라요. 예를 들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뜻이고 그 말은 살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기가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즉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불황이야. 불황인데도 가격이 오르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인데 가격이 오를 때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글자로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현상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정도만 봐주세요. 참고로. 자, 넘깁니다. 자, 129페이지에 보시면요. 경기 변동에 의의 이렇게 돼 있죠. 네, 참고로 보시면 돼요. 경기 변동이 뭘까요? 경기 변동은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반복되는 걸 뭐라 부른다? 경기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경기 변동의 국면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넘어갑니다.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 일반 경기 변동이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31페이지부터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다. 그 앞에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뜻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한다.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아셔야 될 내용이 경기 변동의 유형입니다. 경기 변동의 유형. 이 경기 변동의 유형은 순환형이 있고요. 비순환형이 있어요. 경기 변동은 순환과 비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 순환이라는 거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경기의 좋고 나쁨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비순환형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순환형 세 가지. 첫 번째가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 무작위적 변동을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그럽니다. 추세 변동이 있습니다. 추세 변동. 추세 변동은 중장기 변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131페이지에 경기 변동의 유형 그래가지고 순환적 변동이 있고 비순환적 변동이 있죠? 네. 순환적 변동은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이제 양가로 이번에 계절적 변동 있습니까? 네. 계절적 변동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계절적 변동. 자, 계절적 변동은 뭐냐면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계절적 변동이라 그래요.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많이 팔려요? 겨울에 많이 팔려요? 여름에. 요즘 겨울에도 많이 먹긴 많이 먹더라마는 그래도 여름에 특히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죠. 일종의 계절적 변동입니다. 계절적 변동. 자, 그럼 우리 부동산과 관계되는 건 이거예요. 방학이 되니까 만약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울산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은 대학가에 있는 원룸들의 이제 빈집들이 많이 생기겠죠. 계절적 변동입니다. 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계절적 변동 보세요. 계절적 변동이란 1년을 단위로 줄칠게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딱 그 시기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계절적 변동. 사례를 잘 물어봅니다. 자, 그 밑에 줄치겠습니다. 봄, 가을, 이사철. 우리가 봄, 가을이 되면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좀 좋거든요. 중개사들도 좀 바쁘고 그때는. 또 방학 동안 대학교 근처에 원룸의 공가율이 높아진다. 이것도 무슨 변동이다? 계절적 변동입니다. 계절적 변동 뭔지 아시겠죠? 1년에 그 계절이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쁜 게 나타나더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추세적은 좀 이따 보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순서대로.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변동 나오죠? 네. 자, 무작위적 변동이란 홍수, 지진, 혁명, 정부, 정책 동그라미, 정책. 그리고 그 뒤에 예기치 못한 사태 이런 말 있나요? 네, 줄칩니다. 이처럼 불규칙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갑자기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자, 예전에 우리 저기 포항인가 경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경주 포항에 지금 부동산 값이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지진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확 나빠졌겠죠. 무작위적 변동이고 불규칙 변동이에요. 천재지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갑자기 아침에 뉴스를 들었더니 정부가 앞으로 9억 이상 집들은 대출을 안 해주겠대. 부동산 경기 얼어붙을 수 있죠. 무슨 변동이다?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변동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그런 경기 변동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정책, 예기치 못한 사태, 이런 말들이 핵심이죠. 자, 그 다음 추세 변동, 중장기 변동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가로 3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둘째 줄에 새로 개발이 재개발이죠. 새로 개발, 재개발 보이세요?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근 지역에 수명 주기할 때 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자, 어떤 지역이 보세요. 어떤 지역이 낙후가 됐어요. 싹 밀었어. 재개발했어요. 그럼 새 건물이 들어서죠? 네. 그럼 처음에 새 건물이고 새 동네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흔동네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 또 재개발하죠. 그럼 그 지역은 보세요. 집이 새로 들어왔다가 낡아지면 또 새로 개발하면 경기가 또 좋아지죠. 한 사이클이 말이야. 새로 지어졌다가 낡아졌다가 또 새롭게 되고 또 낡아졌다가 새롭게 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재개발할 때마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돼? 좋아지겠지? 맞아요? 이런 변동을 중장기 변동이라 그래요. 30년이나 50년을 주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재개발 이런 말 나오면 중장기적 변동, 추세적 변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변동은 순환적 변동이다, 비순환형이다? 비순환형입니다. 비순환형. 계절적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넘기세요. 자, 132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라고 나오죠.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게 측정이잖아.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고 나쁜 거를 알 수 있는 지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부동산 측정 지표를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선행지표가 뭐고 동행지표가 뭐고 후행지표가 뭔지를 굳이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나도 관계없어요. 참고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험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요 뒤에 보시면 거미집 이론이라고 나와요. 거기서 한 문제 나오면 두 문제 나오는 거고요. 거미집 이론 안 나오잖아? 그럼 한 문제 나와. 여기서 한 문제 나와. 이런 거 잘 안 물어봐. 선행 이런 거. 하지만 그래도 책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봅니다. 자, 선행지표가 뭘까요? 선행지표 뜻을 다 생각해보자. 선행지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선행지표야.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뭐라 부른다고요? 선행지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선행지표 보시면 미래 경제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 예측. 그렇지, 미래 예측이야.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남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대. 앞으로 집을 짓고자 허가를 신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겁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겁니까? 그렇지. 허가 신청 건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선행지표단 말이에요. 만약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별로 없어. 그럼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겠구나.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있어요. 건축 허가량, 건축 허가 신청수 나오죠? 네. 거기 보면 또 택지 분양 실적이라고 있나요? 네. 자,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했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러면 앞으로 상가나 주택을 지을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맞아요. 택지 분양 실적도 선행지표에 해당합니다. 거기 줄 하나 쳐놓습니다. 그리고요, 원자재 수급 동향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외국으로부터 비싼 원자재가 수입이 많이 돼. 그러면 앞으로 집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죠. 근데 원자재를 별로 필요로 하진 않아, 사람들이. 원자재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 그럼 앞으로 집을 짓겠다는 거야, 안 짓겠다는 거야? 안 짓겠다는 얘기거든. 그거 보시면 건축자재 수요 동향 보이세요? 원자재 수급 동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다. 허가 신청, 택지 분양, 원자재 수급 요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동행지표는 뭘까요? 동행지표는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선행지표는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지표였죠. 동행지표는요, 현재 상태를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재의 경제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예를 봅시다. 지금 옆에 보니까 막 뚝딱뚝딱 짓고 있어. 막 지금 막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으려고 막 삽질하고 있어. 그럼 지금 현재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이거 보시면 착공량. 지금
건물을 어느 정도 착공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거고,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 후행지표는 뭘까요? 후행지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과거. 완공량이 되겠네요. 다 지어놓은 거.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굳이 하나를 좀 공부하려면 선행지표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막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배울 마음도 없지 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부동산 경기 측정지표 나옵니까? 부동산 경기를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1번 건축량, 2번 거래량, 3번, 3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렇게 기억해야 돼.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크게 3개가 있다.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그렇지.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입니다. 건축량은요, 공급 지표라 돼 있죠. 공급 지표에 공급과 관계 있어요. 밑에 거는 뭐지? 그냥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봅니다. 거래량. 거래량은 뭐와 관계 있다고 돼 있어요? 수요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많은지 작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등기 실적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등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득세 납부 실적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올해 취득세를 지금 많이 내고 있다 사람들이. 그 말은 거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가격 변동입니다. 가격 변동. 자, 가격 변동은 줄 하나 쳐야 돼요. 둘째 줄에. 그러나부터 주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은 기억해놔야 돼요.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좋다고 봐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 말고도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지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오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그 경기가 좋은 겁니까? 경기가 좋다 나쁘다 꼭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이유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은 그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지표로 쓴단 말이에요. 보조지표. 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건축량, 공급 관련 지표, 거래량, 수요 관련 지표, 가격 변동, 보조 지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길잡이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뭐 기출 문제는 아니었는데,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중 부동산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가장 잘 구성된 것은 어느 것인가 돼 있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전에 3개 했죠.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그죠? 됐습니다. 넘깁니다. 자, 이제 보시면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나요? 네. 그거 좀 중요하죠.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 일반 경기라는 것은 제조 경기, 상업, 장사하는 경기 있죠. 공장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반 경기예요.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거래가 많은, 아까처럼 건축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부동산 경기입니다. 네. 그럼 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보면 내용들 쫙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시험에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이게 경기 순환이에요. 경기 순환. 반복되고 있죠? 이게 순환형이라고, 순환 변동. 자, 이때 요점 가장 경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이 점을 정점이라고 그럽니다. 정점. 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될까요? 정점.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될까요? 저점이 되겠죠? 요거는 일반적인 뭐 성장률이라 보시면 돼요. 성장률보다 높으니까 경기가 좋은 시기고요. 일반적인 평균 성장률보다 밑에 떨어지니까 안 좋은 시기예요. 가장 좋은 시기를 뭐라고 부르고요?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정점에서 또다시 정점이 나타날 때까지 이 시기를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정점과 저점 간의 높이 있죠?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진폭. 근데 이 부동산 경기는 이 주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더 길다. 진폭이 크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변동 주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더 길다. 그 뒤에 건 안 봐도 돼. 양가로 2번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그러니까 진폭이 어떻겠어요? 크겠죠? 진폭이 큽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그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줄칩니다. 명백하거나 일정치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이 모양이 불명확, 불분명, 불규칙적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그 순환 모형이 명확하다 그러면 안 돼. 분명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규칙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자세히 볼 텐데, 요 정점보다 정점을 지나서 나빠지는 시기를 후퇴기라 그러고,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여기는 하향 국면, 회복 국면, 상향 국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일반 경기도 이렇게 불러요. 일반 경기도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경기도 부동산 경기만 이런 순환이 아니고 일반 경기도 이렇게 순환적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 경기도 후퇴라는 말이 있고 하향이 있고 회복 상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지금이 후퇴인지 하향인지 이게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고 불분명하다고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주기가 어떨 때는 5년마다 나타났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기는 막 10년 만에 나타나고 다음 주기는 뭐 또 7년 만에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주기가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전에 하향 국면에서 다음 하향 국면까지는 10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막 7년 만에 나타나고 20년 만에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자체가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이다.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 봅니다.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뭐라고 돼 있어요? 느리고 후퇴는요? 빨라요. 한번 나빠진 게 좋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나빠질 때 팍 나빠져. 좋아질 때는 서서히 좋아졌다가 나빠질 때는 팍 이렇게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보니까 뭐 우경사, 뭐 비대칭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네,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봅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개별적, 국지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왜 부동산 부동성 때문에 그렇거든. 부동산은 국지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지 전국적으로 시작해서 지역적으로 좁아진다 그러면 안 된다.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자, 6번 부동산 경기는 타성 기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길다. 타성이라는 건 뭡니까? 잘 안 변하려고 하는 거를 타성이라 그러죠. 저 사람 타성에 젖어 있다. 잘 안 변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타성에 젖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민감하다는 걸까요? 민감하지 않다는 걸까요?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둘째 줄에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계가 있어요. 부동산 자체가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든. 부동산 공급은 이렇게 막 늘려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일반 경기는 필요할 때마다 없애고 새로 짓고가 되지만 부동산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느려요. 타성 기간이 어떻다? 길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몇 개 봤어. 자, 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주기가 더 길다. 진폭이 크다.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이다.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지역적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타성 기간이 길다. 이 정도만 기억 일단 해주세요. 됐나요? 네. 135페이지 봅니다. 3절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 있나요?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은 네, 그 여기서 나올 확률이 80% 이상 네, 출제가 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걸 제가 정점이라 그랬습니다. 저점, 정점, 저점. 이 정점에서 정점까지 뭐라 부른다고요? 그럼 저점에서 저점도 뭐라 부를까요? 주기라는 건 똑같은 모양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점을 지나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후퇴 국면, 후퇴 시장 이렇게 불러요. 후퇴 국면을 지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제일 나빠지고 있죠. 네, 하향 국면, 하향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저점을 찍고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회복 국면, 회복 시장 이렇게 불러요. 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제일 좋습니다. 상향 국면, 상향 시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순서 알아봅시다.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하향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안 그러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하향하고 상향이 붙어 있으면 돼, 안 돼? 중간에 뭐가 들어가?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순서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뭘 보느냐? 이 각 국면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놔야 돼요. 그게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 각 국면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 자, 봅니다. 이 후퇴 국면과 하향 국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입니까? 좋지 않은 시기입니까? 네, 이런 국면을 우리가 합쳐서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안 좋아. 안 좋아. 자, 여기는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확장 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장 국면.
자, 그럼 봅시다. 후퇴기, 하향기. 후퇴 국면, 하향 국면. 이 두 시기는 수축 국면이라 그랬죠. 또 뭐가 있어요? 네, 후퇴, 하향 다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 국면이 있고 상향 국면이 있다. 이 시기를 제가 확장 국면이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수축 국면이 한번 보세요.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팔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팔려는 사람이 많고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팔려는 사람이 목에 힘을 줄까? 살려는 사람이 목에 힘을 줄까? 살려는 사람이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 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목에 힘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수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살 사람이 없어요. 그 매수자가 거래에 있어가지고 우위에 쓴단 말이에요. 매수자들이 중개수수료 좀 매도인 네가 좀 내주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또 이 시기에는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그럴까요? 거래를 늦추려고 그럴까요? 매수인들은 거래를 늦추려고 그럴까? 거래를 앞당기려고 그럴까? 늦추려고 하겠죠. 외울 게 아니야.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살려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안 살려고 그래. 왜? 앞으로 경기가 더 떨어질 거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당기지. 그러니까 안 살려고 그러지. 하지만 매도인들은 빨리 팔고 싶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매수인이 우위에 있다. 매수인은 거래를 늦추려고 하고 매도인은 거래를 앞당기려고 해요. 꼭 적어가지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버리라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 다 아시잖아. 다 여러분들 지금 살림을 살아온 게 벌써 몇 년인데. 그럼 이 국면 한번 볼까? 확장. 이때는 팔려는 사람이 많을까? 살려는 사람이 많을까? 살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은 없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왜 이 사람은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보죠? 가격이 더 오를 거라 보니까 지금 안 팔고 조금 있다가 팔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누가 거래를 늦출까요? 매도인이 거래를 늦추겠죠? 매도인 거래를 늦춘다. 매수인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겠죠? 누가 답답하다? 얘가 앞당기고 싶어하는 얘가 답답하잖아. 맞아요? 얘는 느긋하지? 그럼 이게 누가 우위에 있어요? 느긋한 애가 우위에 있지. 느긋한 애가. 여기는 매도인이 우위에 있고 얘는 누가 우위에 있다? 네, 그거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퇴 국면과 하향 국면은 누가 우위에 있다? 매수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입니다. 매수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매수인은 거래를 늦추려고 한다. 안 살려고 그래요. 자꾸 약 올리는 거야.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우위. 그럼 이때는요. 누가 우위에 있다? 매도인이 우위에 있어요. 매도인이 거래를 늦춰요. 약속 시간 안 와. 다음에 갈게 이러고 약 실실 올려. 가격 올리려고. 매도인이 거래를 늦춘다.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사실 외울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중요해. 누가 우위에 있는지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금 후퇴 국면입니다. 지금 후퇴 국면이에요. 그럼 이 후퇴 국면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예전에 거래됐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서 거래가 될까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까요? 옛날 가격보다 높을 수는 없죠.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은,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시점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 역할을 합니까? 하한 역할을 합니까? 만약 과거에 만약에 2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야, 아파트들이. 근데 지금 경기가 후퇴 국면이야. 그러면 예전 가격 2억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지를 않겠죠? 그럼 과거 2억은 상한 역할을 합니까? 하한 역할을 합니까? 상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상한 역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축 국면에서는 과거에 거래됐던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가격이 상한 역할을 합니다. 네?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상한선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 자, 그럼 이 시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시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거래했던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에서 거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과거에 만약에 2억에 거래가 됐어. 그럼 이제 지금은요 2억보다는 높은 금액에서 거래가 되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 역할을 한다, 하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하한 역할을 한다.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사실 여기까지 일단 알면 돼요. 자, 그런데 혹시나 했으니 말씀드립니다. 자, 후퇴 국면하고 회복 국면 한번 보세요. 자, 이 후퇴와 회복 국면은 정점을 지나서 이제 뭔가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잖아. 맞아요? 이것도 저점을 짚고 전환이 되는 시기죠. 그럼 이때는 과거에 있었던 사례 가격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정점을 지나서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기준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 역할을. 어떤 제도가 바뀐다든지 어떤 시기가 바뀔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줄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퇴와 회복 국면에는 상한선 역할에다가 뭐까지 들어간다? 새로운 거래의 기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새로운 거래의 기준. 이 두 개 알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좀 정리할게요. 경기 순환은 이렇게 네 가지 국면이 있다. 네 가지 국면. 그런데 후퇴와 하향 국면은 수축 국면이라 그랬죠.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누가 우위에 있다? 매수인이 우위에 있단 말이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인이 우위에 있어요. 매수인은 거래를 늦추려고 그래요. 목에 힘을 준다 이 말이야. 지가 배짱 부르고 있다면 배짱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경기가 좋은 회복과 상향 국면에서는 누가 우위에 있다? 매도자가 우위에 있단 말이야. 매도자가 안 팔래. 살고 싶은 사람들 막 살려고 매도자가 자꾸 배짱 부린다 이 말입니다. 매도자 우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안 좋은 후퇴와 하향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지. 자, 이렇게 생각. 지금 내려가고 있지? 과거는 위에 있잖아. 내려가고 있는데 과거는 위에 있잖아요. 상한 역할을 한다. 자, 올라가고 있죠? 과거는 무슨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만약 문제를 푸는데 하향인데 하한 이런 말 안 나옵니다. 하향이면 뭡니까? 상한. 상향이면 하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과 후퇴에는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집은 많아요. 내용들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누가 우위에 있느냐 하고 과거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138페이지 한번 볼게요. 폈습니까? 네. 자, 거기 2번 한번 볼게요. 138페이지 2번.
자, 이번에 다른 건 두고요. 1번하고 4번만 보겠습니다. 1번 지문, 2번의 1번 지문.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어때요? 이런 걸 국지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지역시장 국지성.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봅시다.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규제가 이제 완화됐네요. 규제가 완화됐더니 주택 거래가 증가했대요.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규제를 완화한 건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부 정책 불규칙 변동, 무작위적 변동.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봄, 가을의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추세 변동 요인에 속한다. 봄, 가을 계절이잖아. 봄, 가을 계절이죠. 계절적 변동이에요. 오케이.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에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인데, 상향 국면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상향 국면 하한선 맞죠? 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4번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꼭 알아놔야 됩니다. 꼭 알아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작아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시험 엄청나게 많이 냈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누가 우위에 있느냐,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요, 아까 요거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네.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경기 변동 특징 뭐였는데? 주기가 길다, 진폭이 크다. 그렇지. 제목을 딱 생각하고 그다음에 뭔지 잠깐. 주기가 길다, 진폭이 크다. 그런 거 했죠? 네. 타선 기간이 길다. 네.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 네. 맞아요? 네.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뭐 그런 데서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0페이지 거미집 이론 나오네요.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거미집 이론.